에미레이트 항공에는 200대가 넘는 1등석 운영 항공기 중 단 9대에만 설치된 특별한 1등석이 있습니다. 1등석의 새로운 기준이 되겠다며 2017년 야심차게 등장했지만 8년이 지난 지금도 무엇 하나 바꾸지 못한 에미레이트 항공 게임 체인저입니다. 여러분에게 에미레이트 항공은 어떤 항공사인가요? 전세계 A380의 3분의 2를 가지고 있는 항공사. 에어버스 A380을 광동체로, 보잉의 777을 협동체로 운영하는 항공사. 비행기에 샤워실을 설치한 항공사. 보유기체 대부분의 퍼스트 클래스를 운영하는 항공사. 스카이트랙스 4성급 항공사지만 어느 항공사보다 럭셔리를 대표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인데요. 100대가 넘는 A380, 100대가 넘는 777을 운영하며 특별기 제외 두 항공기만으로 구성된 에미레이트 항공도 2021년 두 기체의 생산이 종료된 현재 노후된 항공기를 대체하기 위해 보잉의 최신 항공기 777 라인을 주문했지만 출시가 계속 연기되며 아직 두 거대 항공기를 대체할 항공기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2023년 이미 도입되었어야 할 777 라인에 탑재될 예정이었던 이 신형 퍼스트 좌석은 이제는 생산이 끝난 보잉 777-300ER 마지막 도입분 9대에만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의 마일리지 프로그램은 스카이워즈로 국내에 적립 가능한 카드가 없는 데다 항공 동맹체 소속도 아닌 에미레이트 항공이다 보니 직접 탑승, 마일리지 직접 구입, 그리고 메리어트 본보이를 통한 마일리지 전환 정도가 스카이워즈를 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흔히 기름국이라고 알려진 아랍에미레이트에서도 에미레이트 항공이 소속된 두바이는 기름이 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인지 유류 할증료를 아주 무지막지하게 때리는데요. 독보적 전세계 1등석 공급량 1위 항공사답게 상대적으로 1등석 요금이 저렴한 에미레이트 항공인데다 마일리지도 꽤 많이 드는 편이고 유류 할증료까지 생각하면 마일리지 발권이 그렇게 효율적이진 않아 보여요. 거기에 공항과 기내에서의 서비스 이외에 공항까지 전용 기사를 이용할 수 있는 쇼퍼 서비스의 경우 마일리지 항공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권한 구간은 벨기에 브뤼셀로부터 홍콩 칭라프코까지 두바이를 경유하는 일정이었고요. 앞구간을 게임 체인저, 뒷구간은 일반 1등석으로 도전해봤습니다. 기존 보유했던 스카이워즈 마일리지에 메리어트 본보이 포인트 전환을 더해 예약을 진행했는데요. 경유를 포함한 이 두 구간을 이어 스카이워즈 14만 1250 마일리지와 손 떨리는 유류 할증료, 세금으로 발권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250여 대의 항공기를 운영하는 에미레이트 항공에서 단 9대에만 탑재된 이 게임 체인저 적용 기체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은 2025년 3월 현재 벨기에 브뤼셀, 스위스 제네바 취리히, 런던 히드로, 그리고 도쿄 하네다에 고정으로 놓고 있고 추가로 미국 시카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최단 노선으로 쿠웨이트 시티에 변동성 있게 놓고 있는데요. 9대의 레지 넘버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발 직전까지도 기재 변동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이와 같은 좌석 배치도를 마지막까지 확인하셔야 하고요. 근래에 브뤼셀, 제네바, 취리히에 고정으로 들어가고 다른 노선은 변동이 조금씩 있는 모습이에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유럽연합을 비롯한 국제기구 관련 임원들을 위한 노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비행기를 타려면 굳이 브뤼셀까지 가야 했어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었던 도시 브뤼셀. 이렇게 브뤼셀을 가보게 될 줄 몰랐네요. 유럽연합의 수도이자 맥주의 나라 벨기에의 수도답게 고풍스러운 건물과 광장, 그리고 그 유명한 오줌 싸개 오누이도 볼 수 있었는데요. 맥주는 생각보다 감명 깊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 감튀가 진짜 명물이더라고요. 한 번 더 먹을걸. 도심에서 공항까지는 브뤼셀 센트럴에서 이체를 이용해 20분이면 자벤텀 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은 자벤텀 공항은 유럽 내 주요 공항들에 비해 낡았지만 그래도 깔끔한 모습이었는데요. 아직 아날로그 상황판이 남아있는 꽤 마음에 드는 공항이에요. 퍼스트 전용 창구에서 무사히 체크인을 완료했고요. 들고 타는 짐은 또 이렇게 택을 달아줍니다. 자벤텀 공항도 패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어 신속하게 출국장으로 나갈 수 있었는데요. 면세점은 쉥겐과 비쉥겐 가격표가 2개씩 달린 신기한 모습이었고요. 요새 환율도 그렇고 유럽 면세점 자체가 주류에 있어서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살 필요는 없어 보여요.
에미레이트 항공의 주요 취향지에는 자체 라운지를 운영하지만 아쉽게도 자벤텀 공항에는 자체 라운지가 없어요. 그래서 별도 계약된 라운지로 안내하는데요. 나름 깔끔하고 청결한 모습에 음식은 큰 감흥이 없었지만 음료가 잘 갖춰져 있어서 나름 만족스러운 라운지입니다. 또 주기장 방향으로 뷰가 나오는 곳이다 보니 비행기 구경하면서 휴식 취하기 좋더라고요. 오늘 타고 갈 에미레이트 777-302R 레지 넘버 A62QJ 기령 6년에 아직 한참인 녀석입니다. 에미레이트는 E-데일리로 브리셀에 777을 넣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두 번 모두 게임 체인저에 777을 넣지만 오늘 타는 두바이행 EK184편이 거의 빠짐없이 신형 1등석에 777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이쪽을 선택해봤어요. 에미레이트는 수많은 1등석을 운영하는 만큼 탑승에 있어서도 티어와 클래스를 뭉뚱그려 한 번에 탑승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고인물 승객들이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저도 졸졸 따라가 봅니다. 이번에 제가 선택한 좌석은 EK, 캐빈 우측 뒤쪽을 선택해봤는데요. 이 좌석을 선택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이 게임 체인저 좌석은 111 배열로 가운데 좌석의 출입구가 앞줄과 뒷줄이 다른데요. 앞줄은 좌측으로, 뒷줄은 우측으로 구멍이 나 있어요. 따라서 승객이 많을 경우 문 방향을 공유하게 되면 괜히 불편한 상황이 벌어지는데요. 이번같이 승객이 적을 경우엔 가운데 좌석의 이 버추얼 윈도우를 쉽게 구경하면서 두 좌석 모두를 체험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먼저 상하색 시트의 좌석이 존재감을 보여주는데요. 싱가포르 항공의 퍼스트 좌석이 실제 BMW 디자인웍스가 설계한 좌석이라면 이 게임 체인저의 좌석은 메르세데스의 S클래스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표현을 하던데 메르세데스 팀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닌 것 같죠? 에미레이트 항공의 이 게임 체인저는 현존하는 단 두 종류의 완벽한 밀폐형 스위트를 제공하는 1등석인데요. 에어프랑스의 1등석은 좌석의 프라이버시를 커튼으로 커버하는 데 비해 공간을 물리적인 벽으로 완벽하게 분리하는 스위트 형태의 1등석은 이 게임 체인저가 아직은 유일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좌석보다는 방이라고 부르는 게 더 어울리는 이 공간 앞쪽으로는 32인치 커다란 디스플레이 양쪽으로 미니바가 위치해 있는데 언제든지 먹을 수 있지만 내부 음식 및 음료는 출 도착 시 잠깐 치웠다가 다시 채워넣습니다. 디스플레이 위로는 입구 쪽으로도 보였던 커다란 나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중동 사막지대의 가혹한 조건에도 살아남는 가프 나무를 형상화해 놓은 것으로 아랍에미리트를 상징하는 나무라고 해요. 디스플레이 앞쪽 선반에는 화장 거울과 더불어 바이레도의 화장품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선반 아래로는 여지껏 탑승 경험 중 가장 사용하기 좋았던 테이블이 숨겨져 있는데 이 위빙 패턴의 가죽으로 장식된 손잡이를 당기면 테이블이 나와요. 이외에도 잠옷, 슬리퍼, 에미레이트의 상징 불가리, 어메니티 파우치 등이 준비되고요. 이 많은 물품들을 챙겨갈 수 있게 또 가방까지 하나 준비해뒀네요. 에미레이트의 기내 슬리퍼는 슬리퍼라기보단 실내화 느낌으로 뒤꿈치를 덮는 형태의 신발이라 기내에서 사용하기가 좀 더 편안합니다. 기내 수납 공간으로는 선반 아래 광활한 공간 이외에도 옆쪽으로 캐리어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캐비넷과 뒤쪽으로 옷을 보관할 수 있는 옷장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물건 잊어버리기 딱 좋을 팔걸이 쪽 작은 수납 공간까지 넘치도록 준비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각종 컨트롤 버튼 이외에도 음료를 얹어 놓을 수 있는 작은 선반, USB-C를 비롯한 다양한 전원 포트 및 헤드폰 잭, HDMI 포트, 별 쓸모없어 보이는 리모컨 등 부족함은 없어 보이고요. 태블릿은 기존 1등석에 비해 더 커지고 더 얇아지는 등 기존 1등석과 차이가 너무 많아 보이지만 바오앤윌킨스의 헤드셋과 생화가 그래도 같은 에미레이트의 1등석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가 쪽으로 실제 사용하진 않지만 배치해놓은 이 커튼이 1등석의 미덕인 공간 낭비와 비효율을 철저하게 따르는 1등석의 정석임을 보여주네요. 탑승을 하게 되면 웰컴 드링크부터 준비되는데요. 이어 아라빅 커피와 대취하자로 중동 항공사만의 특별한 서비스가 이어집니다. 에미레이트는 보통 지상에서 모에샹동, 하늘에서 돈페리뇽을 서브했었는데 최근 에미레이트가 지상에서도 돈페리뇽을 서빙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늘에서 처음 샴페인을 받는 걸로 음주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큰 문은 닫고
저 열려진 작은 문으로 음료 및 음식을 서브하게 되는데요. 저는 앞과 옆 모두 비어있는 상황이라 그냥 계속 열어둔 채로 서비스를 받았어요. 파인다이닝에 버금가는 테이블 세팅으로 식사를 시작하는데요. 아미주부시가 참 이쁘게 준비되어 있는 데다 뒤에 후추 소금 그라인더도 정말 귀엽네요. 에미레이트 항공 1등석의 캐비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제한인데요. 실제 무제한은 아니겠지만 정말 큼직큼직하게 국자로 퍼서 캐비어를 서브합니다. 사실 먹다 보면 물려서 많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도 참 이쁘게 준비된 캐비어 플레이팅인데다 자개 스푼도 잘 준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저는 요 딱딱한 빵 위에 올려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에미레이트가 정말 다양한 국가에 취향하다 보니 준비된 음식도 다국적인데요. 이 다시엔 코리앤더 콘소메라고 시킨 이 메뉴는 우리나라 잔치국수 국물이었고요. 아니 정말 딱 그 잔치국수 맛이었어요. 진짜 소면 마려운 그 맛이더라고요. 이어 메인은 중동식 양고기 덮밥을 주문해봤는데 특별하진 않았고요. 디저트는 바클라바를 비롯한 중동 전통 디저트로 마무리해봤습니다. 중동 항공사를 타게 되면 항상 민트티를 주문해보는데요. 에미레이트 역시 이렇게 넉넉한 생민트와 함께 티세트를 준비해줍니다. 한편 에미레이트 항공은 애매한 6시간에서 8시간 항공편의 경우 제대로 된 한 번의 식사와 간단한 한 번의 추가 식사를 제공하는데요. 아쉽게 저는 잠자리가 너무 편했는지 식사 주문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은 싱가포르 항공과 더불어 주류, 특히 와인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항공사인데요. 전체적으로 통일된 리스트가 아닌 각 항공편별로 와인이 다르게 준비되기 때문에 출발 전 홈페이지에서 내가 타는 항공편에 어떤 와인이 준비되어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탄 항공편에 집중해볼 와인으로는 돈페리뇽을 비롯해 루이 라뚜르가 생산하는 부르고뉴 꼬뚜디 본, 알록스 꼬르동 마을의 꼬르동 샤를마뉴 그랑크리와 보르도 빼상레오냥 지역의 스미스오 라피트 두 와인을 노려볼만 하겠네요. 또한 지난 리뷰에서 마셔보지 못한 헤네시의 파라디 또 아포가토와 함께 도전해봤습니다. 하지만 이번 비행에선 술마저 그리 알차게 즐기지 못했는데요. 이 웅장한 회장님 좌석을 침대 모드로 만들면 완벽한 180도는 아닌 살짝 머리 쪽이 올라온 형태의 침대가 완성됩니다. 베개, 패드, 이불 할 것 없이 너무나 부드럽고 아늑해서 온몸이 파묻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밖과 완전히 차단된 이 스위트 객실은 조명과 온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요. 이 공조장치 컨트롤러로 조명과 온도를 상황에 맞게 조절 가능합니다. 특히 이 스위트에는 조명에 각별한 신경을 쓴 모습인데요. 천장과 바닥에 별처럼 박혀있는 조명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 앰비언트 라이트처럼 둘러져 있는 조명을 통해 방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공간인 만큼 에어 노즐로 공기 순환 및 온도 역시 조절이 되는 모습이에요. 이 1등석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는 가운데 좌석에 설치된 이 가상 창문인데요. 얼핏 봐서는 티가 나지 않는 고화질 디스플레이로 한쪽 벽에 실제 창문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스위트의 경우 측면과 달리 항공기 벽을 따라 곡선 형태로 줄어드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 전면 미니바 역시 좀 더 크게 위치하고요. 뒤쪽 스위트의 경우 좌측 외부의 모습을, 앞쪽 스위트의 경우 오른쪽 외부의 모습을 가상 창문을 통해 보여줍니다. 저는 제 좌석과 이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신나게 관찰해봤는데요. 밤이 되면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자체 발광 때문에 살짝 어색함이 보이지만 낮에는 정말 실제 창문인 듯 보이더라고요. 실제 창문의 블라인드와 같이 이 가상 창문도 동일한 블라인드가 설치되어 디스플레이를 끄는 형태가 아닌 블라인드를 내려 디스플레이를 차단하는, 역시 1등석다운 비효율과 낭비의 미덕을 보여줍니다. 좌석에는 재밌게도 쌍안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밖을 이 쌍안경으로 살펴보라는 의미 이외에도 중간줄의 이 가상 창문을 이 쌍안경으로 봐도 좋을 정도의 고해상도 창문이다는 점을 어필하려고 두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티가 좀 나더라고요.
에미레이트 항공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등석을 운영하는 항공사이다 보니 1등석을 서비스하는 크루도 많을 수밖에 없겠죠. 애초에 훌륭한 하드웨어에 더불어 수많은 지역으로 수많은 1등석을 운영하면서 모인 데이터와 쌓인 경험을 통한 크루들의 응대 역시 세계 최고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몸둘 바를 모르는 친절함까지는 아니어도 모든 상황에 대비가 되어 있는 승무원들은 너무나 여유있고 능숙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오히려 요구하기도 전에 미리 준비를 해두는 등 항공사의 진정한 명성은 승무원으로부터 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편안하다 보니 수면욕보다 음주욕이 더 강한 제가 그만 술을 더 못 먹고 푹 자버렸을 정도였으니까요. 다만 굳이 억지로 아쉬운 부분을 꼽아보자면 와이파이의 경우 사무장님이 오셔서 직접 접속 주소와 방법을 알려줄 만큼 사용법이 체계화되진 않아 있고 심지어 느리기까지 했던 부분과 화장실 역시 화려한 인테리어에 각종 편의용품으로 가득했지만 물리적 한계로 A380의 화장실에 너무나 못 미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부분을 들 수 있겠네요. 내리기가 너무 아쉽고 깊게 잠들어버린 나 자신을 원망하면서 두바이에 도착했고요. 이제 두바이에서 환승하여 늘 제가 있는 그곳 똥콩행 에미레이트 777 일반 1등석으로 또 찾아뵈야겠네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항상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